이제 운전하면서 재밌게 듣는 상식 이야기를 할 거야. 알고 있으면 괜히 잘난 척 하기에 좋은 이야기들이야. 먼저 왜 자동차 핸들은 왼쪽일까? 운전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봤을 거야. 왜 핸들은 왼쪽에 있고 도로는 오른쪽으로 달릴까? 근데 일본은 반대잖아. 이거 단순히 국가 차이가 아니야. 그 안엔 진짜 흥미로운 역사가 숨어 있어. 이야기는 중세 유럽까지 거슬러 올라가 당시 사람들은 말을 타고 다녔는데 대부분이 오른손잡이였어. 왼손으로 고삐를 잡고 오른손엔 칼을 들었지. 그래서 말에 오를 때도 안전하게 왼쪽에서 오르내렸어. 자연스레 길에 왼쪽으로 다니는 게 기본이 된 거야. 그런데 프랑스 혁명 이후엔 판이 뒤집혀 귀족들의 왼쪽 통행을 부정하려고 민중은 오른쪽으로 다니기 시작해 나폴레옹은 이걸 공식화했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대륙 대부분이 우측 통행을 채택했지. 반면 영국은 전통을 유지하며 계속 좌측 통행. 그들이 식민지에 퍼뜨린 영향으로 일본, 인도, 호주 등도 좌측 통행이 된 거야. 미국의 경우는 어떨까? 미국은 프랑스 영향을 받아 우측 통행을 하면서 운전석은 자연스레 왼쪽이 된 거야. 초기 마차나 자동차는 가운데 앉기도 했는데 왼쪽에 운전석을 두면 오른쪽 차선 상황을 더 잘 볼 수 있잖아. 그래서 미국을 시작으로 점점 운전석은 왼쪽, 주행은 오른쪽으로 굳어졌지. 그렇다면 오늘날 분포는 어떨까? 지금은 전 세계 65%가 오른쪽으로 달리고 운전석은 왼쪽이야. 반대로 영국, 일본, 호주 등 35%는 여전히 좌측 통행, 운전석은 오른쪽. 이젠 알겠지? 한 줄 상식. 전 세계의 약 3분의 1만 오른쪽 운전석을 사용하고 있어. 핸들의 위치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의 흔적이야. 다음 이야기는 초콜릿이 개에게 위험한 이유에 관한 내용이야. 강아지가 귀엽게 쳐다본다고 해서 초콜릿 한 조각 절대 안 돼요. 초콜릿은 개에겐 달콤한 독일 수도 있으니까요. 초콜릿 속에는 터브로민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우리는 이걸 금세 분해해서 즐겁게 기분 전환도 되죠. 근데 개는 이걸 거의 분해하지 못해요. 몸속에 오래 남으면서 중독 증세, 구토, 경련, 심하면 심장마비까지. 정말 위험해요. 더 짙은 초콜릿일수록 터브로민 농도는 더 진하죠. 그래서 다크초콜릿은 소형견에겐 정말 치명적이에요. 작은 몸에 들어가는 독성량이 훨씬 높아지니까요. 그럼 여러 사례를 살펴볼까? 미국에선 매년 수천 건의 반려동물 중독 사례가 보고되고 그중 대부분이 실수로 먹은 초콜릿 때문이에요. 초콜릿 케이크, 아이스크림, 심지어 크리스마스 선물까지 조심 또 조심. 정리하면 초콜릿은 사람에겐 행복, 하지만 개에겐 독약, 강아지한텐 간식보다 관심과 산책이 최고의 선물이랍니다. 이어서 지구의 물은 어디서 왔을까에 대해 알려줄게. 우리는 매일 물을 마시지만 이 물 사실 우주에서 날아온 외계의 선물이란 사실 알고 있었나요? 지구가 처음 태어났을 땐 마그마 범벅, 지옥 같은 행성이었어요. 뜨거운 표면엔 당연히 물 한 방울 없었죠. 근데 이곳에 물을 선물해준 존재가 있었어요. 바로 혜성과 소행성이었죠. 우주를 떠돌던 얼음 덩어리 혜성과 수분을 머금은 소행성이 지구에 충돌하면서 얼음이 녹고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기 시작했죠. 수천만 년 동안 그렇게 모이고 모여 지금의 바다와 호수가 된 거예요. 물은 단순히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지구 생명의 근원이기도 해요. 수증기로 대기를 만들고 빗물로 땅을 적시고 생명을 품었죠. 즉 우리가 마시는 물 한 컵엔 별과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어쩌면 지금 당신이 마시는 물 속엔 수억 년 전 혜성의 눈송이가 아직도 고요히 떠다니고 있을지 몰라요. 지구의 물은 땅에서 나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왔고 우주에서 왔어요. 그건 우리가 매일 마시는 우주의 기억입니다. 네 번째는 거짓말 탐지기는 진짜 정확할까에 관한 내용이야. TV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거짓말 탐지기, 팅 거짓말입니다 하면 진짜 그렇게 딱 알 수 있을까? 거짓말 탐지기, 정확히는 폴리그래프는 심박수, 호흡, 땀 같은 자율신경 반응을 측정해요. 거짓말을 하면 긴장하니까 반응이 튀거든요. 그걸 읽고 거짓 여부를 추정하는 방식이죠. 근데 문제는 긴장한다고 해서 무조건 거짓말은 아니고 진실을 말해도 심장이 벌렁벌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거짓말을 습관처럼 잘하는 사람은 이 반응 자체가 거의 없기도 해요. 그래서 법정에선 이게 증거로 인정되지 않아요. 과학보단 참고용으로만 쓰이는 거죠. 진짜 진실은 결국 말과 행동, 맥락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실은 심장에서 나오지 않아요. 당신의 말, 눈빛, 그리고 기억에 남는 행동에서 나옵니다. 이어서 왜 하품은 전염될까에 대해 알아볼게. 누가 하품하면 나도 덩달아 하게 되는 그 느낌. 이상하게도 하품은 전염된다고 하죠? 기본적으로 하품은 피로하거나 산소 부족할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근데 그걸 넘어서 옆 사람이 하품하면 따라하는 건 왜일까요? 과학자들은 말해요. 이건 단순 반사가 아니라 공감의 결과라고요. 우리는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그 감정과 상태를 따라하려는 무의식이 작동하는 거예요. 재밌게도 개나 침팬지 같은 동물들도 주인의 하품을 따라한대요. 심지어 친한 관계일수록 더 잘 따라한답니다.
하품이 전염됐다면 그건 그냥 졸린 게 아니라 당신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무의식의 증거일지도 몰라요. 다음은 자동차 와이퍼는 누가 발명했을까? 이야기로 이어 가볼게. 비 오는 날 와이퍼가 쓱쓱 닦아줄 때 마음까지 정리되는 기분 있죠? 이 와이퍼의 시작은 바로 한 여성의 발상이었어요. 1902년 미국 뉴욕 한 여성이 트롤리버스를 타고 가다 운전기사가 계속 창문을 닦는 걸 보고 말해요. 왜 누가 자동으로 닦아주는 장치를 만들지 않을까? 그녀가 바로 메리 앤더슨이었어요. 메리는 스케치하고 특허까지 냈어요. 하지만 당신은 여성이 발명가로 인정받지 못하던 시절 여자가 뭘 안다고란 말에 그녀의 아이디어는 무시당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녀의 설계도는 자동차 회사들의 눈에 띄었고 결국 와이퍼의 원조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와이퍼, 그녀가 첫 장을 쓴 셈이죠. 비 오는 날의 와이퍼는 여성의 통찰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입니다.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